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 시작할 때 왜 아침 시황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조선주 섹터 말씀드렸는데 HD, 한국조선해양 주가 얘기할 때 대담한 대담에서 그 풍문 보도에 대해서 진실을 좀 파헤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그 자회사 라고 볼 수 있는 HD 현대사모가 그래도 이제 큰 규모의 수주 계약 이런 기대감이 일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진실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선주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워낙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뭐 앞서는 잠시 뭐 히터류 관련해서도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 뭐 굉장히 어지러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통해서 이제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거는 뭐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뭐 일기 행정부 시절부터 그걸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소화를 해야 되고 그 시청하신 분들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와 그 시간을 다른 쪽으로 쏟아주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시간과 에너지 쏟는 게 더 타당하겠다. 우리가 미국의 유권자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 유권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관세는 이제 상수라고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투자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또한 수익률을 갖다가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분노를 가라앉히면 분노가 있으면 사실은 뭔가를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시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신 다음에 그러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좋은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서 세계 시장을 갖다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세계 시장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올라가는 섹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주요하게 바라보시면서 하다못해 이 종목이 조선업인지 이 종목이 반도체인지 이 종목은 사실은 왜 올랐는지 이거는 뭐 정치 테마주인지 그 구별하시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즘 시장을 접근하시고 들여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걱정 많이 하는 이들한테 걱정해도 달라질 게 없으면 차라리 걱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여타 이렇게 대책을 확 세울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이게 두고 봐야 되는 일이고 다만 이제 어떻게 과제를 해결할지 그에 대한 지혜는 좀 모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되고요. 근데 어제 관세 충격은 이제 상수로 가지고 가는 거고 뭐 다음 주에도 뭐 반도체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다고 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조선주는 상대적으로 좀 버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가별로 희비는 좀 엇갈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대표님의 그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 증시를 바라보실 때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수익률이 좋으냐 나쁘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뚫고 지나가는 흐름을 보시면은 내가 몰랐던 어떤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도 그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그 오후 1시 28분 현지 시간으로 1시 20분쯤에 갑자기 이제 SNS로 참 특이하죠. 그 중요한 어떤 발표를 갖다 공식적인 대변인이나 정부를 통해 발표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SNS를 통해서 앞으로 그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어. 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날 뭐 S&P 지수가 엄청나게 뛰어올랐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종목들도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큰 이벤트를 갖다 통과할 때 그날 이제 코스피가 한 6점 몇 %도 올랐습니다. 근데 똑같이 6% 이상 오른 종목이 있고 6%보다 하회한 종목도 있고 심지어 뭐 떨어진 종목도 있겠죠.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그렇다면은 이 대형 어떤 이벤트, 대형 호재가 발생했을 때 내가 바라봤던, 내가 주시하고 있는 업종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 걸 보시면은 시장은 이 종목과 이 섹터를 갖다가 향후 이제 유력한 종목과 유력한 섹터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하고 내가 전문성이 부족할지라도 시장이라는 집단 지성이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그날 이제 우리나라 조선 업종의 주요 그래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넘게 이제 코스피가 올랐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HD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6%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올라온 종목이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도 올랐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6%더 올랐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관세 이슈만 좀 더 사그라진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 이슈를 갖다가 아웃퍼폼하는 충분한 어떤 종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신 게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날의 어떤 수익률, 그날의 그래프 차트를 갖다가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조선업종이 트럼프 시대에도 사실은 유망하면서 트럼프 시대에도 다른 섹터가 다 무너지고 코스피가 지금이라도 문 닫을 것 같은 지구 멸망의 전날처럼 행동을 하지만 조선업종 올랐고 조선업종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HD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다면 이 트럼프 시기에도 HD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이 먼저 이제 스터디를 하시고 관련된 종목들 먼저 스터디하시는 게 타당한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예.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시장은 답을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예.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주에 호재가 있었어요. 예. 계속해서 하나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호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니까 관세라는 건 어쩌면 관세가 없던 시절에 비교하면은 세계 무역이 이제 곤두박질치고 우리나라처럼 수출률이 차지하는 GDP 차지하는 비중 70% 넘는 국가 입장에서는 치명타인데 근데 이 와중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줄인다는 건 전체 업종에 대해서 큰 수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조선업이 더 수혜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당선 이후부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 도움 받고 싶다라는 이제 워딩이 있었다고 이제 당시 대변인실에서 발표를 했죠. 이러면서 꾸준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 그다음에 미국 의회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우호적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또 지난주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국 해군을 갖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군을 갖다가 이제 다시 재건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한국 조선업에 어떤 도움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워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조선업, 국내 조선업에 대해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 조선업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다각도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계속 생기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호재 중에 하나였고요. 또 다른 호재는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국의 이제 조선업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한 해 동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조연은 계속 주시하는 건 중국입니다. 그럼 뭐 정서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죽은 사망자가 2차 대전으로 죽은 사망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 미울 수밖에 없는데 중국을 견제하려면은 관세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중국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중국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가 이제 결국 미국 해군을 갖다가 증강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큰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있고 이 태평양은 바다에서 펼쳐지는 그 국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조선은 엄청난 물량의 이제 조선 선박을 건조했는데 미국은 자체적으로 건조한 것이 불과 열척이 안 된다. 이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박을 건조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결국 우방에게 이제 그 조선을 갖다가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이제 보좌관이 실질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방에게 조선업을 갖다 자국의 해군 선박을 또 자국 전의 상선을 갖다가 맡겨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 맡길 것이냐? 조선을 갖다 선박할 수 있는 조선을 갖다 선박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세 국가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중국,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과 일본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방인데 일본보다는 조선의 경쟁력이 우리나라 더 우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일본의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선박 수주가 중국과 한국이 엎치려 뒤치려 한 것이지 여기에 일본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미국에서 자국의 조선업을 갖다 읽으면서 우방에다가 우리나라 선박을 갖다가 의뢰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우방은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국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한국에 있는 조선업종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그 어디다 오를 것이냐는 것이 제가 이
오늘 처음 설명드린 첫 번째 봤을 때 누가 봤다 많이 올랐느냐 보시면 HD 한국조선, HD 현대중공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오늘도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오기 전에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오늘 이제 장 시작하기 전부터 보면은 HD 이제 현대중공업이 많이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NXT 때문에 이제 반영된 것이 장 초반에 반영된 것인데 이렇게 본다면 이제 여전히 HD 현대중공업, HD 그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HD 이제 그 그룹을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중국은 워낙 좀 배척을 해야 되니까 맡길 그렇죠. 수 없는 예. 상황. 예,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슈에서 그 HD 한국조선해양도 예. 그 풍문 보도가 있었는데 그 조회 공시를 한 건지 이제 궁금한데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시사점을 찾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예. 대표님께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은 그 공시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풍문조회 공시라는 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문조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통상은 이 거래소가 많은 어떤 그 기사와 그 여의도나 증권가에서 또 오고 가는 풍문을 갖다 보다가 이 풍문이 실제적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그러면 이제 거래소가 거기다 질의를 합니다. 야, 이런 어떤 기사가 나와서 너네 주가가 올랐는데 이 기사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너네는 답할 의무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본다. 그게 이제 풍문조회 공시입니다. 그러면 해당 이제 그 질의를 받으면은 사안에 따라서는 뭐 며칠 걸릴 수 있지만은 통상 이제 하루 이내에 그 질의를 받은 종목의 당사자는 하루 이내에 이 진위 여부를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기사가 있어서 우리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간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할게라고 답변 시한이 보통 하루입니다. 그럼 하루에 맞춰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제 뭔가 이제 그 시장이 후진적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기업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어떤 공시나 이거보다는 다른 격가지로 돌아가는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주가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특히 개인 투자가들은 내가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데 들어갔다가 사실은 내가 오히려 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시장이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거래소에서 2,700개 상장사를 주도 면밀하게 보다가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풍문조회 공시를 먼저 질의를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루 이내 답변을 해야 되니까 하루 정도는 사실 우리가 뭐 몇 시간 정도는 우리가 넣을 수 있지만 하루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그 반응을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된다. 그래서 이 풍문조회 공시가 되게 중요하고 거래소는 더욱더 이 풍문조회 공시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시장에 특히 개인 투자가들의 불만과 정보의 어떤 격차, 현업에 투자하는 분들은 발빠르게 이제 정보를 취득을 해서 즉각적으로 수익을 갖다가 거두거나 손실을 갖다 줄이거나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가들은 아무래도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장 참여를 갖다가 머뭇거리고 꺼리는 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시장으로 유도하는 중요한 어떤 그 인프라 중 하나가 풍문조회 공시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거래소가 놓친 경우가 없어야겠다라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풍문조회 공시도 중요하고 거래소도 보다 더 능동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 네. 어쨌든 투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그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도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렇게 생각돼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뭐 그 전에도 당선 가능성이 뭐 크다라는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세게 받았어요. 그럼요. 근데 예. 시장 한쪽에서는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는 없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고가니 얼마만큼 찾느냐 이거를 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수주를 하는 게 안 되는 게 그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예. 뭐 저가 것도 있고 고가 선박도 있지만 양도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는 건 우리가 뭐 공장을 갖다가 필요하면 짓고 거기다가 전력을 공급한다고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크라고 해서 큰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 도크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예약이 돼 있다는 거죠. 예약이 돼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 많은 걸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정작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이미 도크가 다 차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조선업이 이제는 예전과 같은 저가의 조선은 이제 수주하지도 않고 누가 와서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지금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것들 갖다가 그 수주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보다 우리가 높은 부가가치의 선박만 위주로 이제 수주하려고 하니까 좀 죄송하지만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고가의 선박 위주로 이제 그 계약을 갖다가 이제 위주로 체결하려고 한다. 이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걸 완전히 상황을 바꿔가지고 미국에 이제서 한국 조선업을 갖다가 이제 지원한 건 정책 중 하나 뭐냐면 미국 해군업의 MRO 사업이 연간 20조 원인데 기존에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미국의 MRO,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미국 해군을 가서 고친다는 겁니다. 고치고 거기서 비용을 받는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미국에 가서 MRO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오션처럼 미국에 있는 현지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는 거죠. 인수할 때 사실 반발도 있었고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해군업, 미국 조선업이 잘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그 조선업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조선 근로자만큼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부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어떤 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MRO 사업은 일정의 중요한 어떤 또 다른 매출을 갖다 확대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진출할 때 해서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오 조선소를 인수한 것이고 이에 맞춰서 또 다른 이슈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 풍문주의 공시였습니다. 뭐냐면은 이 신문에서 언론사에서 하나오션과 HD 현대그룹이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한진중공업이 인수했던 조선소인데 여차저차해서 다른 이유로 이제 지금 이 사모펀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더 이상 자기들이 운영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조선소 하나오션과 그 HD 현대그룹에다가 수빅 조선소를 너네가 인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타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언론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그 중요한 이슈니까 그걸 갖다가 풍문 조회를 했어요. 조회를 했는데 하나오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바로 했습니다. 뭐라고 반응했냐? 우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부인했죠. 예, 부인했으면 이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문 조회 공시에서 즉각적으로 부인한 거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틀렸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풍문 조회 공시에 답변을 했는데 대기는 어떻게 답변하냐면 검토 중이다. 부인하지 않고 검토 중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더 지나가서 해당 종목이 나중에 추가로 예전에 우리가 검토 중이라 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여건이 마련됐고 우리가 실제로 계약을 갖다가 체결하고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풍문주의 공시에 바뀌기도 해요. 근데 확정되기 전에 풍문주의 공시 중에서 우리가 검토 중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계약이 임박했다. 거의 계약 타결이 100% 한다면 거의 9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들어가셔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일단은 이제 필리핀 수빅조선소 인수를 부인했어요. 그럼 또 다른 군데가 어디입니까? HD 현대그룹이죠. 근데 HD 현대그룹은 지금 아직도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 안 했지만 아직도 HD 현대그룹의 주요한 아까 말씀드린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HD 이제 한국조선해양 등에서 수빅조선소에 대해서 뭔가 갖다부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갖다부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거기서 추가로 우리가 질의했는데 왜 답변 안 하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지 않았고 그 3개 상장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부인 공시를 했는데 HD 현대그룹은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투명한 주주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권리 강화에 대한 그런 일환으로 뭐 귀결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이 잘 나가긴 하고 있는데 그 명성을 제대로 지키려면 좀 품위도 지켜야 되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으로 투자자 여러분들도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